포탄은 그러한데 그럼 병력은 어떨 것이냐. 이 영상을 보고요. 북한군에 파병된 그 병사들의 전투 능력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저 영상을 보고 1, 20대 초반의 병사들이 앳돼 보이는 왜소한 병사들이 파병이 된 거라서 전투 능력이 그렇게 높이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나왔는데 센터장님, 우리 국정원은 그렇게 평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공개된 영상만으로 보면 앳돼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과연 저 인원들이 얼마나 훈련을 받았을까. 저는 우리 군인들, 저도 뭐 군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일단 딱 보면 저 군기가 있다, 훈련을 어느 정도 받았겠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 상태로 과연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사실 저긴 일부 영상이거든요. 전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이 포착한 것은 11군단, 소위 말하는 폭풍군단 요원들이 주축이라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상당한 기본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 과소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여기에 촉각을 세우고 대응책을 세우는 이유는 그 인원들의 전투력이 높아지면 결국 북한의 대남 위협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단계적 대응책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병사들 간의 파열음, 약간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그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의사소통인 것 같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Уже переводим эту хуйню. Ну, короче, один переводчик на 30 человек будет. Единственное, мне только непонятно, 3 старших на 30 человек. Где их взять? Их надо будет вытаскивать. Мисс Карисович, как у вас продвигается учеба? Это пиздец, блядь. 윤 의원님, 러시아 병사들은 북한 병사들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아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언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합동작전을 펴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또 아무래도 뭐 군 내부에서 그런 의사소통이 불발됐을 경우에 작전상의 혼란이 발생하면 이것은 뭐 공세를 하기도 전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을 좀 사실 부담스러운 존재로 볼 수도 있고 또 러시아식의 어떤 그런 군 전술과 북한식의 군 전술이 서로 많이 다를 텐데 이것을 서로 이제 교정해 나가는 그 과정도 매우 지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성 부의장님. 북한군은 내부적으로는 북한군이 아니라 내부에서 주민들에게 파병 소식을 계속 쉬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북한 장병들의 그 체구가 작고 실제 10대, 20대 앳된 사람들을 보냈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지금 북한 내부에서도 우리나라처럼 MZ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Z 세대를 만약에 진짜 젊은 사람들을 보낸 것이라면은 북한 내부에서는 이 젊은 장병들을 사실상 그 북한의 전쟁이 아닌 다른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희생시키기 위해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뭐 매일같이 수천 명의 지금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전쟁인데 거기서 실제 희생이 됐을 경우 북한 내부의 동요, 안 그래도 요즘 북한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장병들을 해외로 보내서 명분 없는 전쟁에 희생시켰다? 그럼 북한 내부에서 큰 동요가 더 발생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실들을 숨기기 위해서 뭐 전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훈련을 하러 갔다라고 거짓말을 시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북한이 지금 뭔가 북한 내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이런 파병 소식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장님, 네. 북한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파병된 전투 병력 손실은 손실대로 받고 북한 내부의 동요는 동요대로 일어나는 이게 최악이겠네요. 그렇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푸틴과 혈맹을 맺고 김정은이 원하는 이 최신 무기 기술, 그다음에 경제적 필요, 그다음에 유사시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개입을 유도하는 이런 계산을 가지고 보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김정은 정권을 공고히 하고 세습을 아예 이 공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계산이었겠지만 반대일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MZ세대 가서 흔들리고 자유를 찾아 집단 탈출한다든지 아니면 대량 살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주민들이 아무리 억압을 받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이 목숨을 잃는데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걸 일어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북한 내부가 굉장히 동요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하는 거는 이 전쟁이 어떻게 종결되느냐 이겁니다. 이 푸틴이 승리하는 걸로 종결이 된다면 푸틴의 정치 생명이 연장이 되고 예. 공고해지겠지만 반대가 된다면 러시아는 패전국입니다. 예. 그럼 패전국이라면 전쟁 배상을 해야 되고 러시아의 운명, 그다음에 푸틴의 정치 생명이 어디 될지 몰라요. 그럼 김정은이 과연 푸틴으로부터 뭘 얻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모험을 건 도박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되고요. 전혀 명분도 없고 정말 불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